그래서 지금 뭐 말은 이게 중맥이 열리고 중맥이 타면 이렇게 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확장되어 나가거든요. 점점. 근데 그러면 기 느낌은 이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내가 신체 내부와 신체 외부가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외가 일치라고 하잖아요. 내외 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외 일치 현상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은 이때 그걸 공부해야 돼요. 불유의 유식학을 공부해야 돼요. 상분, 견분.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면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주관 객관이 하나냐고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중맥이 열려가지고 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주객이 일치되고 상분, 견분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남의 마음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내 몸처럼 이해되고 또 그 이런 전이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외부 현상에 대해서 오감 외에 다른 감각,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 유체 이탈 식으로 영혼이 날아다니거나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이상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거고 이때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내외 일치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의 것이 아니라 외부 것이 된다고 해야 되나? 반영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과 박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남의 마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내 마음을 느끼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걸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런 욕심이 있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미 중맥에 납치기 시작하고 중맥 이후에 이 파조선 운행은 협소해진다고 협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외일치고 안팎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꽁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바깥으로 안 내보이려고 하고 솔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수련과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행은 지금 내외일치하고 안팎과 하나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고집을 하고 자기 거에서 챙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만 들고 이게 안팎을 구분하게 하려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많은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했는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거꾸로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생각했는데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게 돼요. 항상 작용과 반작용 아니면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왜냐면 남의 날 욕하고 있으면 아파요. 힘들고 거꾸로 이 방어력이 떨어져요. 방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내외일치 돼버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침입에 들어와 버려요. 바로 외부 것이 방어가 안 돼요. 하나 됐다니까요. 소통이 돼버려요. 다 뚫려버린다고. 내 속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이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잘못하면 이제 아까 망상 시작해가지고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동안 다쳤던 거 외면했던 거 막았던 것들이 다 열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열리고 어떻게 열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근데 그 수련대 끝나는 거죠. 나중에 또 그 후유증 남아가지고 피해망상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죠. 남자는 그러면 버텨요. 힘으로. 그러니까 또 남자라고 해서 또 꼬장은 부리잖아요. 그러면 보이거나 느껴지는 걸 막죠. 스스로 이제 억압을 하고 하면서 이제 아닌 것처럼 예면하는 그 힘은 그나마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시일에 걸리거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해 여자는 미치는데 남자는 안 미쳐요. 그래서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몸이 알아서 적응해요. 몸이 알아서 방어할 건 방어하고 쳐낼 건 쳐내고 이제 내외일치라고 하지만 완전 내외일치 되면 내가 뒤져버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무리 내외일치인다고 해서 내 몸이 뒤집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외일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외일치이긴 한데 처음에는 너무 첫 경험이라 의미가 크거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알아서 자기 성격에 맞게 또 자기 해야 될 운명에 맞게 막을 건 막고 내버려둘 건 내버려두는 이런 과정이 거쳐요.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고 냅두면 몸이 알아서 다 적응하고 다 알아서 걸릴 걸 걸리고 할 걸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게 되는데 왜 봐야 되냐고 하는 건 내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해야 되거나 이 세상에 해야 될 게 있으면 계속 보이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없거나 그래 인해서 내가 힘들거나 하면 알아서 맞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버려둘 건 아니야. 내가 어느 것이 있는데 안 될 때는 노력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건 그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뭘 하는 거냐면 빛으로 화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빛으로 화하는 과정이에요. 증명됐다고 완전히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외 일치된다는 게 내가 빛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형체가 없는 거잖아. 내외 일치가 완벽히 되면 빛이 된 거잖아. 그때서야. 의미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하게 내외 일치는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조선의 현상,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 내가 빛이 되어가는 과정, 내외 일치 되어가는 과정, 이걸 대주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주천이라고. 대주천, 주천이 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부와 같이 한다는 거. 그걸 하늘하고 연결되거나 갑자기 이제 대주천이라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안팎이 하나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신경 쓰다가 외부도 신경 쓰게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운명이 지나가는 것, 다른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도 감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변하잖아. 내외 시대니까 이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느끼다 보니까 신비한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점 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이 중맥이 강화되는 과정인 거고, 이 선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이라서 앞뒤 좌우 전후 이렇게 둥글게 퍼져나가요. 이걸 재미들이는 사람은 이거 퍼져나가는 거 신경 쓰면서 열심히 퍼져나가고, 나는 오늘은 집, 오늘은 내일은 마을, 도시, 이 세상과 하나 됐다, 나중에는 우주가 하나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미쳐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재미 들려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면 큰일 나요. 이 다음 것도 넘어가야 돼요. 이 다음 게 뭐가 있냐면은, 빛이 돼서 완전히 분열해서 완전히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끌어당겨야 돼요. 중력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다시 끌어당겨야 돼요. 바깥에 나갔다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된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 됐음으로 생기는 나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외부와 하나가 되면서 외부를 내 안에 끌어당기면서 내 것으로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선이 일어난다는 건 빛이 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내외 일치는 내가 해체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해체된 다음에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어당겨서 내 안에 축적을 시켜서 날 이루어야 돼요. 내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날 해체해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된 다음에 또다시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내 자신으로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야 돼요. 이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화하거나 내외일치한다는 게 불교자 말하면 공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공이잖아. 그래서 3단이 공이잖아. 무화, 무규정하는 거예요. 날 버리고 날 제외하고 없애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날 없앴으니까 다시 날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전까지 이 인생을 살아온 거는 나도 정신 못 차릴 때 태어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교육받았고 자라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 수련은 이때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도 알 만큼 알고 생각할 만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재구성되고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그 전에 삶은 많은 부분은 이 환경에 의해서 살아온 내 구성인 거지만, 이때에서는 내가 만드는 내 구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명확한 규정을 또 해야 돼요. 항상 자기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 내 자신의 고유성을 만드는 거지만, 이건 그냥 봤다고 하거나 규정하거나 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 다시 광단을 넘어왔을 때, 여기 다시 공단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심층에서부터 아니면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이 과정이랑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날 관찰하고 또다시 날 규정하고 보게 되는 발견인데 여기서는 이제 질이 다른 거죠. 날 일일이 내가 구성하고 내가 내 자신을 탄생시켜야 돼. 그러려고 확장해서 빛이 되고 해체시킨 거고 해체된 거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끌어당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걸 무협소설이나 차이나식으로 말하면 사마취정이라고 그러죠. 오기조원이라고 그러고 등봉조구도 있고 그렇게 돼요. 사마취정이 사마취 정이거든요. 취에서 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확장한 다음에 다시 수렴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마취정이 일어나고 오기조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원이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것은 날 해체해서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미화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걸 끌어당겨서 재구성했을 때 그 마지막에 형성되는 것이 금단인 거예요. 응축해서 마지막에 질적 변화를 이루어진 게 바로 그 금단인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백단,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마지막 결정체는 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금이 내가 바깥으로 나가고 해체된 이후에 이것을 한꺼번에 끌어당겨서 만들어진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은 이 세상의 정화가 엑기스가 돼요. 내가 만든, 오직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존재는 이걸 못해요. 인간 이하의 존재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을 태어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고, 자기가 인간을 못 태어났으면 인간 것을 뺏어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많이 탐을 내는 거예요. 타 존재든, 누구든, 또 인간이든, 이걸 탐을 내는 거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그게 그만큼 좋은 거라서. 연금술이 원래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이게 화학적인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화학이 발달한 거긴 한데, 원래 차이나에서의 연금술이나 그 서양에서의 연금술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것들을 안 가르쳐 주고, 이게 좀 다른 걸로 빗대어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이 있어야 돼요. 연금술은 어느 민족인 간에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 만드는 거. 그게 금이고, 그렇게 되면 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공을 이해하고, 자기를 해체하거나 비워내서 재구성하는, 이런 자기를 얼마나 비워내고, 얼마나 자기를 해체했느냐가 금단이 되냐 안 되냐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공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단이라는, 그냥 3단이라고 해버리면 한 말이 없어요. 그냥 3단이에요. 어떡하라고요? 숫자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좀, 계제 이름에 그걸 할 수 있는 의미를 넣어주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수련법도 돼요. 계제의 이름은 수련법도 돼요. 기를 이해하면 기단이고, 광을 이해하면 광단이고, 공을 이해하면 공단이고, 영을 이해하면 영단으로 되게, 이것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수련법이기도 하고, 수련체계이기도 하고, 수련의 그 단계이기도 해요. 그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던 거죠. 됐나요? 이렇게만 하면 우선 넘어가고. 이거 외에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까지 하면 신을 보거나 보살을 보거나 세상과 하나 되는 경험, 신비하고 기이하고 별별 게 많죠. 그게 뭐든 알았죠? 없어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제거하고 억압하라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기의 현상인데, 기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의 변화, 기의 어떤 작용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눈으로 봐요. 빛, 어떤 형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되죠. 보살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불교적인 거나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단전 형성 때 보살을 봐요. 근데 불교에 관심 없거나 불교를 배운 적도 없거나 그다지 그런 것에 모르는 사람들은 단전 형성 때 당연히 보살을 보거나 뭐 그런 현상을 볼 수는 없겠죠. 뭐 우주화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련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의미를 모르면 그 경험에 압도돼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보다 이 번역 능력이 엄청나요. 똑같은 걸 줘도 느껴지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 번역하는 게 상상력인데 사람의 상상력은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현상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수련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 보고 그 말에 압도돼서 정말 그렇게 됐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람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냥 이거 했어 라고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해당하는 부분을 1시간이고 2시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만큼 사람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말만 그렇게 늘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것도 번역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기의 느낌도 번역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번역이라는 것을 해석이거나 번역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거나 남이 경험하는 것들도 그걸 이해하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말듯이 그렇죠. 감각적인 것을 나이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별별 기이한 게 많죠. 다만 내가 말하자는 건 그러한 느낌 같은 감각으로 자체의 진행을 알려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보다 좀 더 원리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견역을 협소해져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감각이나 영상이나 심리적인 효과로 자기 점검을 한다면 그게 도와 또 경지나 홍익과 어떤 연관이 있겠어요. 여기 뭐 홍익이란 말까지 썼는데 이게 왜 썼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법칙을 만들고 이건 세상이 이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수련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수련 프로그램 만들고 수련을 이러하다고 정의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그 사람만의 경험이고 그 사람만의 번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 의해서 정의하거나 수련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성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경험의 특수함만 주장하면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알고 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때 조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수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수련 오래 한 사람들 보면 계속 같은 주장을 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런 경험 해야 된다, 이런 경험 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계속 하는데 그건 자기 경험에 멈춘 거잖아요. 또 자기 경험일 뿐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까지 적용하면서 너도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홍익에 해당하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련하는 사람이 자기만 보기 시작하고 자기 경험만 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건 수도가 아니에요. 보편성이 없는 건 수도가 될 수 없어요. 도 자체가 보편성이거든요. 원래 1시간씩 끊는 것을 해볼까 하려다가 또 넘어가 버렸네. 첫 시간이 1시간 45분이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분씩 끊어가지고 3번을 할까 생각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네. 끊기가 애매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1시간 반 정도에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15분 쉬고 그러면 또 1시간 15분인데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할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제가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이 힘든 거 쓰시면 되죠. 그게 선생님이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지루하잖아요. 얘기 지루하면. 재밌어요? 집중도 1시간 45분 집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 10분도 하고 15분 쉬어볼게요. 호흡 편견. 호흡을 한다고 하죠. 길게, 오래오래.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한 번을 호흡해도 목숨을 걸어요. 2시간, 3시간을 호흡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딱 한 번 숨 쉬어요. 이 한 번 하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번을 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쉬어요. 이러면 차라리 숨 쉬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바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사라지죠. 한 번의 숨을 오직 한 번 허용된 것처럼, 평생을 한 번 하는 것처럼, 호흡을 수시로 하지만 하루 한 번, 시간당 한 번, 호흡을 코로가 아니라 몸으로,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이 아니라 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호흡에 대한 편견을 버려요. 호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호흡이 하루 종일 호흡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호흡이 한 번이기도 하고, 한 번을 목숨 걸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요령이 있어야죠. 그건 마음으로 해결하고요. 생각해요, 생각이요. 호흡 편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에 얘기했듯이 호흡도 다양한 호흡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호흡이 어디가 하고 뭐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라고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호흡을 했습니다. 호흡을 10년을 했는데 호흡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해버리면, 호흡의 정의도 다르게 못한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것도 없는 것이 되는데, 그걸 당연시 여겨서 좀 짜증나서 이런 글을 쓴 것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14년 호흡했다고 열심히 자랑하잖아요. 멍청한 거란 얘기인데 어떻게 14년을 호흡만 했겠냐고요. 이게 미친 거란 말이죠. 호흡이라는 게 해봐야 앉아가지고 그 조식이라고 단전에 기를 들인다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호흡을 이렇게 10년 넘게 했는데 호흡이 뭐냐고 호흡에 대한 정의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냥 글에 써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단순한 사람이었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보다 단순한 사람 많아요. 저만큼이나. 어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 다른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규정, 비판도 해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원리가 뭔지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좀 비아냥되는 듯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호흡이 어디가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가 하는 거냐 하기 전에 호흡이 뭐냐부터 정리를 하면 더 쉬워요. 호흡은 뭐냐면, 우선 호흡은 생존하기 위한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내외의 교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내 자체만으로 생존할 수 있다면 호흡 안 해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난 분명히 외부와 어떤 교류를 해야 돼요. 먹을 걸 먹든 뭘 하든 간에 외부에서 어떤 보충을 받거나 외부와 어떤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내 존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외부와 완벽한 단절을 이루었다는 것은 외부와 아무것도 교류를 안 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외부의 입장에서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무의미해요. 없는 것처럼 쳐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와 단절을 했으니까 교류할 방법도 없고,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빛과의 관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손에 닿지도 감각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외부와 내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건드리는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부를 차단하고 단절해서 자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외부와 교류를 안 한다는 거고,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의미성을 두고 싶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의미 자체에 외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호흡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죠. 그 율려라고 하죠. 율동이나 주기. 그러니까 호흡은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하는 건데 생존 방법이기도 하고 생존 그 자체이기도 해요. 생존한다는 것이 호흡한다는 거거든요. 외부와 교류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호흡을 그렇게 정의하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류를 하냐고요. 외부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외부와 교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호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호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하지 않아도 수련은 진행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생존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련 진행돼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정령이에요. 어떤 사물이든 오래 지속되고 오래 존재하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타나요. 그걸 정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를 융이라 그러는데 융이란 말이 어떤 사물에서 그 안에 정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나무가 오래되면 그 나무에도 뭐가 생기고 어떤 사물, 우리가 쓰는 이런 일상 사물도 오래되면 도깨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면 정령이 일어나요. 융이 항상 융이 나와요. 이 지구도 그래서 융이 있잖아요. 융이 있고 정령이 있는 거죠. 태양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은하수도 있고 은하계 뭐 이 우주 자체도 그렇고 그 모든 존재에는 융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만 있으면 그러니까 생존만 하고 있으면 달라져요. 이미 스스로 외부와 교류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존 자체가 호흡이기 때문에 진화된다고요. 나아가져요. 이런 호흡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도 호흡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한다는 게 내가 그 들어오게 한다는 건 내가 쓸 데가 있어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한다는 건 쓸 수 없으니까 나가게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자기 생존과 한계된 것이면 분명히 호흡인 거고 호흡이면 나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생각도 호흡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이렇게 정의되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얘기를 듣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나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거나 또 저는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이고 듣는 것도 호흡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거 다 호흡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여야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어떤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귀로 이해하면 귀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글자를 보고 이해했잖아요. 이것도 호흡이라고요. 근데 그건 귀는 아니잖아요. 뭐 글자에서 귀가 나와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감각이 되고 뭐가 보여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귀 자꾸 그렇게만 이해하면 초보자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좀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면 참 협소한 귀 이해라고 밖에 안 되는 거죠. 무형도 귀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귀예요. 남의 생각을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도 귀라고요. 이것도 호흡이죠. 그리고 또 어떤 호흡이냐면 다 피부도 호흡하고 의미도 호흡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의미를 이해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할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들어올 때는 중요했죠. 근데 시간 지나면 꼭 그게 중요했었나 하면서 그 의미가 이제 희미해져요. 그러면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면 소화되고 있는 거거나. 그렇게 의미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호흡이라는 건 다양해요. 얼마나 상상력 가지면서 이것도 호흡이고 저것도 호흡이고를 이해하는 따로 다른 거죠. 저는 이 강의도 호흡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식의 호흡도 돼요. 이제 집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이제 한 호흡이 끝난 거죠. 그건 한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출발하면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감이잖아요. 강의해야 되는 부담감.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다 왔을 때 한숨 내쉬면서 오늘 끝났고 나면 이게 한 호흡 한 거예요. 이런 식의 호흡도 있어요. 또 밤과 낮도 호흡이잖아요. 밤에 따라서 낮에 따라서 내 행동과 생각과 신체 리듬이 달라지고 다양하게 달라지고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호흡이죠. 달 호흡도 있고 연 호흡도 있고 또 10년 호흡도 있고 20년 호흡도 있고 또 한 생이 하나의 호흡이고 이게 다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동안에 호흡을 하고 있네. 과연 끝났어요.